고인이 된 이선균 씨의 마지막 배웅이 오늘 많은 언론사와 뉴스 방송을 통하여 송출이 됐습니다.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많은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그냥 막 보도를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비공개로 진행하고 싶었다라는 이선균 씨의 이 유가족들에게는 참 힘든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왔으니 제가 여기에 대해 좀 이선균 씨의 지금 관련하여 많은 비리와 폭로가 터지고 있는 만큼 하나씩 좀 전달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유가족 동료들이 눈물 속에 발인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선균 씨의 이 발인 순간 당시에 정말 오열하고 있는 전혜진 씨의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결국 많은 온 국민들과 업계 동료들 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기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배우 전혜진 씨와 유족은 서울 종로구 소재의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엄수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난 뒤에 중학생인 큰아들은 환히 웃고 있는 이 이선균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섰고, 전혜진 씨는 이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도 첫째 아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이 발인식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 운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족들은 연신 안타까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생전 이선균 씨와 친분이 깊었던 동료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현장을 보면 이렇게 동료 배우들이 다 이선균 씨의 관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여기서 오열하고 있는 전혜진 씨, 또 유가족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큰아들이 이렇게 사진을 들고 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아마 보이실 텐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면은 영화 끝까지 간다를 통하여 이선균 씨와 인연을 맺은 절친인 조진웅 씨는 현장에서 거의 뭐 오열 실신 수준이었다라는 말도 지금 있고요. 또 킹메이커라는 곳에서 함께 영화를 찍었던 설경구 씨, 내 안의 모든 것 영화에서 호흡을 맞춘 류승용 씨,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라는 이 유명 멘트를 유행시킨 이 파스타에서 함께 연기한 공효진 씨와 커피 프린스 1호점의 김동욱 씨 등, 뭐 공유 씨도 왔고 박성웅 씨도 왔고 정말 많은 이 배우분들이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선균 씨 빈소가 차려진 1호실 입구 벽에는 장례 기간 팬들이 남기고 간 메모가 이렇게 빼곡히 붙어 있었다고 해요. 보면 굿바이 나의 아저씨, 당신의 노력과 진심을 쏟아 만들어주신 작품들이 수없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젠 편히 쉬세요 등의 글로 고인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어요. 보면 조진웅 씨도 있고 유해진 씨도 있고 이성민 씨도 있고 전부 다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내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면하게 된 것에 대하여 분노와 절망과 후회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료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배우 김희성 씨 같은 경우는 이선균 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모욕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 자, 그만큼 이선균 씨의 이번 발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업계 배우들과 동료들, 그리고 많은 시민, 국민분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이선균 씨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두고 지금 찬반 여론이 굉장히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선균 씨에 대한 과도한 수사가 결국 세계적인 배우를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경찰 측에 이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죠. 그런데 이 이선균 씨에 대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한 경찰청의 직원글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동정 따위 하지 않는다. 물론 저도 영상을 만들면서 너무 이선균 씨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생활이긴 하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여성 실정과의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 이성균 씨가 잘했다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성균 씨의 지금 모든 약물 관련 혐의는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얘기죠. 사실상 무죄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저런 선택까지 가게 만든 많은 언론과 경찰들의 이 강압 수사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청의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던 고 이성균 씨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 경찰은 당신들은 책임이 없냐? 라며 대중을 질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이 할 말입니까? 읽어보면 이렇네요. 커뮤니티 블라인드, 쉽게 말해서 직장인들이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경찰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고 해요. 이곳은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재직 여부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 직원인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합니다. 이 A씨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은 약물 사범인 유흥업소 여실장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따라 피혐의자인 이성균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수사했다. 진술과 증거에 따라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입건을 했으며 수사하는 건 이성균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약물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현재 시점에서 미음자만 들어가도 수사 대상자로 보고 엄정 대응을 해야만 했다. 그게 단지 이성균이었을 뿐이다. 경찰이 이성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라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을 들어보겠다고 부른 피혐의자 신분의 인물이 출석도 하기 전에 입건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내용이 외부로 흘러가면 각종 외압이 들어온다. 흘리고 싶어도 절대 못 흘린다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성균 씨에 대한 많은 기사들은 경찰 측과의 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기사가 쓰여졌죠?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좀 더 읽어보니 이 씨가 약물 혐의를 받고 있다 수준 상태에서 이 씨가 약물을 했다 라고 확정 지은 게 경찰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당신들인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제도까지 만들어서 그 누구보다 모든 걸 알고 싶어하는 건 당신들 아니었냐. 이게 현 경찰의 현실입니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경찰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하네요. 약물 투약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보도됐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나. 이 씨가 약물 안 했네. 그런데 유부남이 없어 다니는 건 좀 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건 누구냐? 라고 지적합니다. 경찰, 언론 모두의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라고 책임이 없냐. 이성균 씨 너무 안타깝다. 그 정도로 세상을 떠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당했다면 끝까지 버텼어야 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나 동정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 영상의 댓글에도 딱 똑같이 저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수호씨 너는 이성균 씨를 옹호하냐? 명복은 빌어줄지언정 저 사람에 대한 잘잘못은 확실히 가려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라면 그런 명확한 잣대를 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조회수로 돈을 버는 유튜버지만 저도 이성균 씨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약물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네? 이건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사실을 보도하다 중간에 아니다 싶어 영상을 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조차도 고인이 된 이성균 씨에 대해 끝까지 버텼어야지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경찰이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사에 이성균 씨의 이런 선택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요. 내사 단계부터 이미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고 뚜렷한 물증 없이 공개 조사를 강행했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 역시
우리가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 고인에게 생전 공개 출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부터가 어이가 없습니다.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던 이 인천경찰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에 이러한 말이 좀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소환 요청을 분명히 거부했고 수사공보 규칙에도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이 언론 기사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비공개 소환을 재차 강하게 요청했지만 어렵다라고 대답한 이야기를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경찰청의 훈령, 경찰청 훈령이라는 건요, 경찰청에서 강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 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수사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사건에 관계된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성균 씨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취재진이 몰려왔고 매번 사과를 했죠. 이게 어이없지 않습니까? 뭘 규칙대로 했다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포토라인 때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그 기자들, 경찰들 입장에서 다 물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대놓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이성균 씨의 변호인이 비공개 수사를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단 말이죠.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측에서는 오히려 그거를 비공개 조사하면 이성균 씨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여론과 뭐 비밀리에 기자들이 경찰청에 들어가는 걸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이 번지게 되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을 고려하여 거부했다라는 해명이 궁색하다라고 언론사에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당했다면 버텼어야 한다? 이거 글 적은 경찰청 직원분께 묻고 싶습니다. 본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말 극단으로 가는 일은 경찰 입장에서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해야지 잘못하지 않은 약물 관련 혐의를 계속하여 증인의 이름, 이야기만 듣고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성균의 협박한 협박녀입니다. 심지어 아기를 안고 출석했고 다른 남성 아이도 임신했다라며 돈을 뜯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니까 배우 이성균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등장을 했어요. 이 5천만 원을 받아낸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하는 꼴을 보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 아이가 생겼는데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라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양육비를 내라 등등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호회 남성들에게도 다 돈을 뜯어왔다고 합니다. 이 A씨가 누구냐? 바로 이성균 씨를 협박하여 3억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실장, 이미 구속됐죠. 그 여실장과 같은 오피스텔 위아래층에 살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이 여자 역시 이성균 씨에게 협박하여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아이를 안고 등장했네요. 이건 뭔 동정을 이끌어내는 상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요, 이 모자 쓰는 거 하나조차도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지금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여실장 생일 선물로 약물 주더라. 바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약물을 댄 성형외과 의사 역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이성균 씨를 극단으로 몰고 간 건요, 경찰 측의 강압 수사만이 아니라 이 유흥업소 실장과 그 무리들, 또 약물을 넘긴 이 성형외과 의사들 전부 다 줄줄이 구속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찰 측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단독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죠. 이성균 측
세상을 떠나기 직전 경찰이 실장 진술에 경도됐다.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사를 읽어보면 고 이선균 씨 측이 이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수사관이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미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의견서를 이미 낸 거예요. 이 의견서를 보면 이선균 씨는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김 씨 진술을 여러 차례 제시하며 실장을 성을 뺀 이름으로 칭하는 등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하여 우려가 된다. 또 조사 중 김 씨와 또 다른 공갈범 박 씨 사이에 나눈 메시지가 제시됐는데 이선균 씨 측이 편집이 되어 맥락을 몰라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자 수사관도 알고 있다. 그래도 이 여 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답한 정황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이선균 씨 측의 진술 조서에 이 같은 발언이 제대로 담기지 않다 보니 이선균 씨는 추후 재판 등에 대비하여 기록으로 구체적인 정황을 남기고자 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앞서 경찰은 이 이선균 씨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3차 소환 당시 혐의 조사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사 요청에 따라 고인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기 위해 장시간 조사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선균 씨 측이 경찰이 이선균 씨를 상대로 공갈 피해 조사는 19시간 중 2시간만 했다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애시당초 19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이선균 씨인데 그 중에 경찰이 말한 이선균 씨를 위한 진술을 들어줬다라고 길게 조사했다라고 하기에는 19시간 중에 고작 2시간만 들어줬고 17시간은 그놈의 여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이선균 씨에 대한 압박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지금 저런 정황 증거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지금 온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발언을 하는 경찰청 직원은 이게 제대로 된 주장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비판 폭로가 지금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로 그 언론사 디스패치입니다. 디스패치는 팩트가 없으면 절대로 조사를 하거나 기사를 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신뢰도가 거의 99% 정도 되는 그런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팩트체크가 안 돼가지고 뭐 기사를 냈다가 내린다던가 그 기사가 잘못됐다던가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경찰보다도 더 확실한 팩트를 전하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되는데, 자, 경찰의 빨대는 무엇인가? 이선균은 그렇게 무너졌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면은 협박을 해야 되는 이 A씨의 카톡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경찰은 이 이선균 씨의 이번 안타까운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 시간을 끌지 않았다라고 했던 인천경찰청 측. 자, 근데 보면은 이 A씨가 협박하는 내용이 보이죠. 그건 그래, 선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 이미 5천 뜯겠다 이럴까? 그러자 아니 라고 지인이 대답을 해줍니다. 야, 이게 바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실체예요. 이선균 씨가 양모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돈 뜯을 생각만 한 거죠. 경찰 측은 어땠을까요? 시작부터 문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에서 진행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어요. 뭐 너무 복잡하니까 굳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많은 피의자들로 보이는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사건의 출발점은 술집 마다 김땡땡, 바로 A씨죠. 경찰은 이 김씨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건지게 됩니다. 뜻밖의 수학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선균 씨가 2023년 불상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김땡땡 주거지에서 이렇게 투약했다. 근데 제대로 된 내사도 하지 않고 이 김땡땡이라는 A씨의 말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한땡땡이라는 사람은 3년째 수감 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보고서에 몸집만 불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경기신문에서는 톱스타 L씨가 내사 중이다 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합니다. 이건 사건 진행 보고서가 올라간 지 하루 만에 언론에 공개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보통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이런 기사 함부로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관계자는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에 유아인급의 연예인 정보를 확보했다. 이 배우 L씨, 이선균 씨를 말하는 거죠.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건 아니다. 내사라는 건 그야말로 소문, 풍문을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첩보를 바탕으로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 즉 이선균 씨의 이름이 공개될 단계가 아니었던 거죠. 심지어 경찰은 당시 이 유흥업소 실장인 김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신문은 최근인 10월 19일 날 조사가 이루어져요. 바로 이 사람이 김 씨인 것 같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0월 18일 김 씨를 체포합니다. 전과 6범이었어요. 동시에 이선균 씨를 협박하여 3억 원을 뜯어낸 공갈 사건의 피의자였습니다. 김 씨는 누구든 팔아야 했다고 해요. 전과자의 은어로 공적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경찰은 누구든 잡아야 하고 여기에 대하여 실적을 쌓기 위해 이렇게 누구든 피의자가 남을 파는 거죠. 이선균 씨는 김 씨의 공적과 경찰의 실적 사이에서 희생됐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그의 입만 바라봤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한 노력이었다. 경찰의 김 씨에 대한 의존은 이미 지드래곤의 사례로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이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면서 나왔다라는 말 하나만으로 지드래곤을 피의자로 몰고 가 조사를 했지만 음성 결과가 나왔죠. 이선균 씨 역시 바로 얼마 전 26일 날 수면제로 알고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했다 라는 기사가 단독 보도됩니다. 이것은 경찰의 진술서를 활용한 뉴스였어요.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김 씨로부터 이선균 씨가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걸 봤다 라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확인이 됐다. 이선균 씨는 수면제인 줄 알았다 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 씨는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이선균 씨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경찰발 뉴스가 터졌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이미 수차례 반복됐다. 11월 24일에도 그랬다. 겨드랑이 털에서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무리한 수사로 질타를 받았다. 그날 저녁 KBS는 김 씨와 이선균 씨의 녹취록을 또 단독으로 보도를 한다. 이선균 씨는 적어도 이날 오후까진 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위를 가려보자 거짓말 탐지기도 제안했다고 해요. 그러나 전후 사정이 생략된 조서는 그를 무너뜨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디스패치 입장에서 이선균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했는데 김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경찰이. 왜 코로 약을 먹냐?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자 코로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오빠도 궁금하면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김 씨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선균 씨를 계속 꼬신 거죠. 친한 의사 오빠가 처방해준 수면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 이런 형태의 조사는요. 3차례 동안 김 씨의 진술을 되묻는 수준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머리카락, 다리털, 심지어 겨드랑이 털까지 음성으로 판정이 됐고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나한테 구속시켜버린다라고 협박했지. 나 자수했어. 나 이왕 자수하는 거 알고 있는 모든 거 다 말하려고 금요일날 조사 간다. 나 면회는 갈게. 네 자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잘해라. 그래, 맘대로 생각해. 내가 들고 있는 게 꽤 많네. 이렇게 지금 이미 김 씨는 약물 관련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김 씨와 이렇게 여러 명이 얽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이들은 이 김 씨 유흥실장의 약물 혐의를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김 씨는 돈으로써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한 명이 자수를 하면서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선균 씨를 타겟으로 고릅니다. 이 김 씨가 갑자기 이선균 씨를 타겟으로 골라요. 그러면서 여기 카톡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김 씨는 이선균의 자신과 약물에 관하여 무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디스패치가 입수한 카톡 내용을 보면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커가 뭘 알고 있는지 언니가 약물한 걸 말해봤자 어차피 이선균 씨는 타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 해커를 자극하지 마. 그랬더니 그건 그래. 내가 성균 오빠한테 선수 쳐서 나 해킹당해서 협박당하고 있어. 이미 5천 뜯겼다. 이렇게 말할까? 그랬더니 지인이 말립니다. 아니 제발. 그랬더니 어쨌든 해커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씨 무리인데 돈 뜯어내려고 그래.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미 이선균 씨가 약물과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선균 씨에게 돈 달라고 얘기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이 유용 실장이 말이죠. 결국 김 씨는 이 정다은이란 사람을 해킹범으로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선균 씨에게도 이 정다은이란 사람을 언급했어요. 내 핸드폰을 해킹했다. 오빠와 나는 문자와 음성을 다 공개하려고 해. 이러면서 이선균 씨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스패치에서는요, 정다은 씨에게 서신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실제로 내가 코딩이라는 것을 독학해서 어플리케이션, 앱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김 씨가 나를 해커라고 망상을 가진 것 같다. 내가 해킹을 할 줄 알았다면 진작 부자가 됐지. 저는 앱 개발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약물하면은 이상한 곳에 꽂히는데 앱 개발에 꽂힌 게 참 잘못됐네요. 어이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이 김 씨가 이 정다은이라는 사람이 해킹했다라고 허위 주장을 할 때 이미 이 사람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탈색하는 사진을 김 씨가 막 보내요.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김 씨의 9월은 바빴습니다. 탈색을 했고요. 경찰 수사에 대비했고 간이키트로 스스로 약물 검사까지 합니다. 또 다른 하루는 이선균 씨를 압박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녹취도 하고 그리고 돈으로 막아보자고 막 보채기 시작합니다. 김 씨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선균 씨가 약물을 하진 않았지만 김 씨와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걸로 몰고 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해요. 나 쉬어야 하니까 3억은 받아야지. 3억 받고 해킹 범행이 안 줄 거야? 나 한 달 잠수할 거야. 그러니까 이선균 씨한테 나 해킹 당했어 라면서 이러다가 오빠까지 우리 관계 다 들통날 수 있으니까 3억 줘라고 한 다음에 해킹범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낼름 먹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해킹범에게 안 되면 이선균 씨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 적혀 있겠습니까? 비읍 시옷.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욕이에요. 바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니가 3억 먹고 도망가면 오빠가 고소하겠지? 그랬더니 땡땡 언니가 3억은 좀 양아치래. 5천만 원만 받으라고 했는데 웃기지 말라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1억만 해달라 그래. 어차피 해커가 원한 건 3억이 아니라 1억이었다고 하면 되잖아. 아니야. 싫어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결국 김 씨는요 3억 원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 각서도 공개가 됐어요. 이 각서 내용이 돈을 받으면 해커범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각서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추가 금액도 요구하지 않으며 관련자들에게 일체 접촉과 연락을 하지 않고 어떤 내용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리고 먹고 튀었습니다. 김 씨는요, 이선균 씨 측에 해킹범이 굉장히 쫄보라서 돈 받는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다. 별다른 자료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태도를 바꿉니다. 하지만 10월 13일 또다시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선균 씨에게 말이죠. 5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이선균 씨 측은 김땡땡 씨의 지인에게 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지인 역시 현재 공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해요. 자, 이렇게 돈 받고 골프장에 가서 노는 김 씨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져 있습니다. 전과 육범이었고 경찰도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선균 씨에게 보내진 문자들이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경찰 측은 오히려 이 김 씨의 진술을 수사의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의 말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있다 라는 걸로 이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 나도 너 좋아해 라는 음성이 공개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맥락 없는 멘트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약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나도 너 좋아한다라는 게 이성적인 건지 친구로서인 건지 그냥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건지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언론에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빨대로 수면제를 흡입했다라는 진술의 가치는 이미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약물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디스패치에서 보던 이성균 씨는요, 이번에 피의자인 동시에 협박 사건의 피해자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12월 27일 이성균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김씨, 유흥업소 실장은요, 도망가다가 체포됐습니다. 오늘 구속심사에 들어갔어요. 3억 5천만 원을 협박했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3차례 포토라인에선 이성균 씨는요, 마지막 조사를 비공개 거부한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알고 보니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이성균 씨는요,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공보 규칙을 어기고 거부했다라고 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비공개 수사 싫어한 겁니다. 근데 비공개 수사 요청하면 받아줘야 하거든요. 사실 당시 유명 배우의 경찰 출석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정말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이성균 씨는 고개를 숙여 사과해 왔습니다. 일주일 뒤 2차 소환 때도 같은 모습이 연출됐고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사과를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나 3차 소환 조사일이 23일로 잡히자 비공개 소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자,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성균 씨가 유명인이긴 하더라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인천경찰청은요,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요청하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변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비공개로 막상 소환해달라고 재차 강하게 요청하자 어렵다. 어이가 없죠. 왜냐면 일부 방송 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오히려 이 씨가 숨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영상이나 사진이 찍히면 피해자에게 더 손해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사과를 해요. 이성균 씨를 수사한 인천경찰청장, 매우 안타깝다. 유족께 위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입장에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더불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이성균 무리한 수사 동의 안 한다. 우리는 이성균 씨와 관련하여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적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수사 관행과 공보 준칙을 이 기회에 되짚어서 문제가 있다면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수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면 그걸 용납할 수 있냐? 개인적으로 이성균 씨를 좋아했는데 안타깝고 깜짝 놀랐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수사를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 경찰들의 공식 입장인데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하네요.